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리플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리플 인증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7년째 존버했던 사람이 글 썼던 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9년도 초에 비싸면 리플 10만 개와 이더리움 5개를 매수를 하고 21년도 때 업비트로 지갑 이동을 해서 결혼 자금을 빼서 코인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코인들은 존버를 했는데 17년도 말에 우연치 않게 인분을 했고요. 18년도에서 24년도 ETF 승인하고 불장 진입부까지 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저점 분할 미수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 때까지는 이제 억대 규모까지에 따른 수익성은 가져가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수익이 나와서 인증글들이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리플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뭐 크게 나뉘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 검색 지수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추월할 만큼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리플은 자, 지금 시가총액 3위에 있고요. 전체 거래 비중에서도 업비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원 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이후부터는 대부분 알트코인도 거의 팔지 않고 그대로 물리면 존버하는 사람들도 대거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었던 점은 아무래도 그 다음 패턴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중에 이제 현무 ETF 상장 가능성도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래들에 따른 온체인 기반에서도 100만에서 1000만 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24년도 1분기 때부터 늘어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축적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평균 4,480원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충 한 3달러 초중반대가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워너마켓도 풍부하고 BTC 마켓, 테더 마켓 다 풍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 유입량이 마켓마다 다 풍요롭게 유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체 자산 시총 100위권에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블랙록에 있는 시티그룹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부분도 3.15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SEC에서도 리플 항소 준비 서면 제출했다고 하는데,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날 사임을 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플 CLO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어차피 이분 물려나오면 이거 그냥 희지부지 될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플에 따른 이제 ETF의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리플 쪽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측면은 리플의 이 청산 비중이 좀 월등하게 영향을 좀 전 끼쳤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물 비중에서도 청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방향성이 잘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숏이 많이 깨져야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대부분 이제 롱과 숏이 교차가 되면서 방향성이 한번 잡히게 되는데, 롱에 있는 비중이 좀 적당하게 깨져주면서 숏도 적당하게 깨져주면서 가게 되면 어차피 롱 방향성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숏에 있는 비중이 월등하게 더 많이 깨져주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우리는 2017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리플을 바라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죠. 근데 저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평가를 하면 저도 약간 좀 비판 쪽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코인 시장 판으로만 해석을 해본다라고 치면 어차피 돈을 벌어주는 형태에 있는 코인은 그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왔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었던 코인은 근본 코인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롱도 롱이다. 결국에 롱이 나오긴 했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리플에 따른 추이도 이 스토리텔링이 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SNS 파워가 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기술력 부분은 저는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 뭐 수수료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니면 스테이킹 비중에 따른 이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지금 그게 운영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즈니스를 갖추고 있냐, 아니면 갖출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미래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냐, 이런 측면을 좀 보는 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래 비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래에서도 뭐 이제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연기금이나 ETF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시장판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안에서도 맨날 이 작은 판때기 안에서만 놀았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리플 아마도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하지만 항상 알트코인들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25년도의 주인공은 리플이 맞습니다. 근데 21년도 때는 리플이 주인공이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계속 SNS와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그냥 상장 유지 조건을 계속 갖추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는 적당하게 계속 유지가 가능하면서 SNS 파워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되는 알트코인들은 계속 기회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플도 마찬가지로 17년도 때 사람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도 가격이 매우 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21년도 때는 17년도만큼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5년도 때 미국 쪽에서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결과물을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이 이만큼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좀 두렵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게 도미넌스 내용입니다. 항상 도미넌스는 알트코인이 한 번의 시즌은 줍니다. 근데 한 번의 시즌을 아직 주진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향성이 곧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8, 90% 정도는 이제 왔으니 내가 익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시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아직 도미넌스가 일단은 리플 쪽의 도미넌스 추이가 어느 정도 빨리 반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가격적인 추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좀 더 간다라고 해도 아마 좀 과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5,0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약간씩은 비중 조절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밴도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개월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도 여전히 존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이제 꿈을 먹고 존버를 했던 부분이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할 거냐, 내 욕심을 아직도 더 태울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또 자칫 또 잘못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할 시점에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요즘 서옥을 많이 쓰이고 있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리플이 좀 더 가거나 알트코인들도 더 가려면 비트코인이 좀 더 성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책정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더가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리플이 이더를 잠시 추월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리플의 천장은 이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리플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부분에 따른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따른 시가총액이 같이 올라와 주어야 된다. 폼이 좀 올라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여기서도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원래 가는 놈만 갑니다. 에이다 폼 괜찮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체인링크나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좀 많이 올라왔던 코인들은 이번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은 저는 있다. 이제 가는 놈 올해도 작년 대비 비슷한 형태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CPI 내용 문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CPI가 이번에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라고 해서 보고는 있지만 어차피 2월 달에 FOMC가 없기 때문에 3월 달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책정을 해서 좀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웬만하면 이제 1분기 부분을 좀 다 더 챙겨보고 결정을 내려고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기자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준 금리 동결 기조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럼프도 이제 금리를 생각보다 높게 가져가려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기반 자체가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의 본 비즈니스 부분에도 좀 영향을 끼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인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코인 부분에 주는 이자와 안정성을 다 갖춘 부분에 있는 단기채 나 또는 10년물 구체가 주는 이자가 어찌 보면 5% 정도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도 트럼프 당선인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에 따른 발언을 되게 우호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잘 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최근에 메타 주주들에 따른 투자 제한서를 본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강한 잠재력과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즌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그 기간이 연 초입부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쪽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돈도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차하고 또 놓칠 뻔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일본의 SBI 홀딩스 쪽도 요즘 분위기 추이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잘 보시기 바라겠고 최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타플래닛도 요즘에 강세를 계속 잘 보여주고 가격도 잘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꾸준하게 시장을 지켜봤던 사람이 기회가 한 번쯤은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알트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계좌 자산 안에서도 비중이 높은 코인이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낮았던 코인이 펌핑이 많이 나와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 부분을 좀 노출도를 가져갈 때 위험성 있는 코인은 소액으로 몇 개를 좀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코인 무엇을 더 많이 밀어줄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베팅을 해보면 아마 올해 시즌도 좀 괜찮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